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3월 28일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최근 시장의 시선이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움직임에 쏠리고 있죠. 어제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루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뉴욕 증시의 발목을 또다시 잡았습니다. 장중 2.35% 부근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아래 공포가 자극이 다시 되면서 한때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연준 이사로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무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이 지금 당장 금리를 50bp, 즉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금리 하락세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지만 이 현상이 수개월 이상 장기간 이어져야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발 악재도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6일 발표한 1에서 2월 기업이익이 전년 대비 14% 급감하면서 2011년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같은 만기의 일본 국채 수익률을 밑돌았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더했습니다. 장중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 0.074%, 그리고 같은 만기의 일본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 0.067%였고요. 이렇게 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전된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독일을 필두로 한 유로존 경제가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과 흡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양국 수익률 역전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2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 등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이고요. 다음 달 3일에는 워싱턴 DC에서 무역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도 낙관적인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바죠. 따라서 강경론자 중 일부는 합의안 지지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 이슈와 특징 섹터 같이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4월 1일부터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 비닐봉투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 4월부터 장 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가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는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고요.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도 부과된다고 하네요. 단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셀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비닐 포장을 허용하고요.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또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해서 재배됩니다. 또 그동안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서 법이 허용하는 순수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하면 운반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불만을 호소해 왔거든요. 이에 환경부가 종이 재질의 코팅 처리가 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이슈에 반응을 보이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카톤팩 포장산업 시장 점유율 최상위권 업체인데요.
이 카톤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유나 주스를 담는 코팅된 종이팩을 말합니다. 이 카톤팩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의 친환경 제품 사용 권장 정책으로 카톤팩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는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법률안 통과 소식입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법안 소위를 열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차의 운행 지원을 위해 자동차 전용 도로상의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율주행 기반 교통 물류 체계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관련 지원 시책과 교통물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네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자율주행차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25% 가까이 강한 힘 보여주고 있고요. 자회사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실증 주행에 성공한 바 있는 에스모도 6% 넘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뉴프라이드 같이 보면서 끝낼게요. 얼마 전에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이미 한번 언급했던 적 있는 종목인데요. 뉴프라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 대마인 칸나비스 재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칸나비스 판매점의 지난달 온라인 매출이 9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0억 2천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는데요. 4달 만에 8배가량 증가한 판매 실적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 칸나비스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증시 브리핑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